개인적인 전략은 성장주를 일부 덜어내되 다시 저PER 위주 그런 쪽에 힘을 실을까 하다가 사야지 이 생각하고 있어. 왔니? 뭐 서스치네? 네 형님 맞습니다. 오늘 좀 불나방짓 했더니 피곤해요. 왜 오랜만에 또 안 하시다가 오랜만에 사람들이 그 광기가 나한테까지 닿아서 그런가? 나도 막 피가 끓어가지고 오랜만에 불나방짓 좀 했더니 피곤하고만. 시장에 변동성이 없으니까 심심하시죠? 뭐 심심한 것도 있고 특별한 이슈도 없고 조금 지루한 장이다. 근데 뭐 대체적으로 어떤 흐름일지는 대충 느낌이 오는 것 같아. 테슬라가 빠지는 걸 보니까 확실히 성장주에 대한 상승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PER주 위주로 선제적으로 미국 주식 먼저 내리고 있더라고. 한국 주식도 배터리를 포함한 이 고PER 받던 업종들, 성장주들 있잖아. 그런 주식들이 조금 조정받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전략은 성장주를 일부 덜어내되 다시 저PER 위주, 기존의 경기민감주들 있잖아, 뭐 철강, 화학, 조선 이런 것들 그런 쪽에 힘을 실을까 하다가 나는 또 승부사라서 그런지 그냥 성장주 내리면 사야지 이 생각하고 있어. 뭔가 되게 길었는데 결론은 익숙한 결론이네. 내리면 산다. 아 나는 저PER 막 이런 거는 잘 안 끌려. 소비재 쪽은 관심 없으신가요? 소비재도 뭐 아까 너가 얘기한 뭐 농심, 오리온 이런 것들 다 실적 좋고 저평가인 거 알겠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진짜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은 너가 말한 농심, 뭐 오리온, CJ제당 뭐 이런 실적이 좋지만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 유동성이 다른 데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안전 마진을 두고 가는 거지.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두고 대신 상승이 조금 더 닫혀 있긴 하겠지. 그거는 자산이 확실하게 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긴 하지. 기존에 가치 투자 1세대들이 하는 방식인데 나는 그게 잘 안 맞아서 나는 일단 그 정도의 인내심이 없어. 아직 어려서 그런가? 20살 더 먹으면은 이제 조금 나한테 맞춤형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나한테는 성장산업군 그런 쪽에 눈이 많이 가는 것 같다. 최근에 미국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빵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 말고도 이제 그 아래 엄청 많지. 뭐 네. 한창 이슈됐던 이양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데 기술력만으로 엄청 고PER 받는 업종들 있잖아. 그런 네. 주식들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사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큰 리스크다. 사실 그 유행이 한번 돌게 된 게 캐시우드 누님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거의 뭐 우주 테스타야. 당연히 엄청나게 조사하고 그분들께서 매수하신 거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무턱대고 그걸 따라 사는 건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치, 그 사람들이야 엄청나게 많은 자금 중에 일부를 거기다가 미래 가치를 보고 넣어두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10년 뒤, 20년 뒤 올라도 상관없는 거지. 오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10년, 20년 동안 안 오르면 안 되잖아. 큰일 나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은 실체가 있는 종목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뭐 지금같이 유동성이 활발한 장세는 쉽게 올라주고 사람들이 되게 자극적으로 느끼지만 이 유동성들이 또 나가는 시점들이 있단 말이야. 주식시장 항상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엄청나게 큰 소외감을 느끼고 또 계좌가 작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그런 스타일의 주식들은 약간 노이즈가 껴있는 것 같다. 거품 아닌 거품이 많이 껴있는 것 같다. 한국으로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랑 비슷한 느낌인 거지. 일상 이상 통과시키고 근데 양산까지는 다른 얘기잖아. 양산하고 이제 제품화하는 거는 되게 다른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기술력만으로 계속 세일즈하니까 전 세계 자금들이 이렇게 몰아서 미국 주식들을 막 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사실 기술력이라는 게 검증이 되려면 양산이 됐을 때야 비로소 기술력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 전까지는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그 전에는 사실 모두 다 똑같은 그냥 이론인 거지. 그냥 앨런 머스크가 하이퍼루프 진공 상태에서 기차를 한다 뭐 이런 거 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일이잖아.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 기술력을 파는 회사들을 보면은 마치 어떤 하나의 이론을 파는 것 같은 느낌? 매출이 날 때까지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았는데 조금 나는 모르겠어.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주식 투자에 있어서 미래 기술들 공부하다 보면은 약간 좀 혼동스럽더라고요. 이게 당장 내년, 내후년의 일처럼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 이때 어떻게 타임라인을 좀 잡으시나요? 사실 나는 뭐 전기차 살 때 그때 당시 이미 시장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 막 유럽이나 이제 그런 데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도 이제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모를 때였고 전기차가 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시점인 거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상품이 나와서 시장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여도 모르는 거지. 생각보다 미래 기술이라고 해도 눈앞에
눈앞에 다가와서 상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사도 늦지 않는 것 같다. 생각보다 주식은 빠르게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오래 반영하기도 한다. 실체를 보고 나서 사도 된다. 약간 그런 거네요. 전기차가 한 대도 안 돌아다니고 있을 때 첫 한 대가 돌아다니게 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진짜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지만 그치. 막상 한두 대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그 뒤에는 순식간이니까. 굉장히 순식간이니까 최근에 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성장 산업군이라든지 미래 기술 공부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드론 택시니 가상현실이니 그런 게 너무 많잖아. 다 봐도 아직 다가오는 게 많이 없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배터리 하나. 배터리 자체는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 것 같다.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훨씬 더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 막 리튬이라던가 자지구 이런 것들 있잖아. 오히려 그런 업종들에 대한 전망을 더 밝게 보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거를 막 생각하자 그러니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고, 근데 돈이 진짜 많으면 캐시우드처럼 뭐 나도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놓겠지. 근데 우린 그런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성장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나올 때 나는 매수하는 게 개인적인 내 스타일. 그리고 사실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ETF다 보니까 음. 돈이 계속 들어오면 그 돈을 항상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ETF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신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유동성이 좋은 장세를 만나서 코로나라는 특수적인 상황에 잘 맞물려서 뭐 그 인베스트먼트의 상품이 잘 된 건데, 나는 그 가치는 있다고 봐. 근데 그걸 완전하게 추종할 필요는 없다고 봐. 본인 생각이랑 한 번씩 이렇게 맞춰서 나도 그 의견 동의하면 나도 사볼 수 있는 거지. 나도 그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는데 재밌는 내용이 항상 많잖아. 신선하고 항상 새로운 걸 가져오니까.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수익률은 뛰어날 수 있으나 주식은 결국 실적을 따라가니까, 그랬을 때 영원할 수 있는 건 없다. 실체를 보여줘야만 영원하지. 지금 사실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가격 조정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치, 엄청난 하락이라고 볼 순 없지. 근데 아마 주도 업종이었던 성장주가 만약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코스피가 3,000을 깰 수 있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조정이 만약 시작된다 그러면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은 길게 오긴 하더라고.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긴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나는 그럼에도 조정을 주면 일단 사보겠다. 또 오를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게 아닐까. 보통 그렇게 조정을 주면 매수하신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매수를 하시나요? 되게 여러 번에 담지. 거의 월간으로 나는 많이 담긴 하는데 월말에 많이 담고, 퍼센트는 잘 약간 유동적이라서 상황에 맞춰서 내가 중간에 샀다 팔았다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많이 망가지지. 내가 막 진짜 저가에 잡아서 쭉 끌고 가는 그런 건 아니라 팔았다가 중간에 괜찮아 보이면 다시 샀다가 뭐 아닌 것 같으면 손절도 했다가 막 이러니까 가격 자체는 망가지지만 수익금으로서는 항상 우상향하게끔 운용하려고 하지. 뭐 이건 내 직업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묵묵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적금 들듯이 그렇게 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러면 개인 투자들이 분할 매수 기계적으로 하는 것과 건강님처럼 전업으로서 그렇게 매매를 반복하는 것과 수익률 차이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아마 수익률 차이가 아마 엄청나겠지? 내 수익률을 1년으로 봤을 때는 100%가 넘어가니까 몇백 퍼센트의 항상 수익률이 되니까 조금은 괴리가 크지. 일반 투자자의 1년 수익률이 뭐 20%만 돼도 엄청나게 크다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거기에 공 하나 더 붙여야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물론 내 운용 금액이 엄청 크지 않아서 이렇게 가능한 거지만 내 운용 금액이 엄청 크다라고 하면 나도 당연히 두 자릿수 수익률일 때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냥 운용 가능한 범위에서만 운용하기 때문에 돈 밀어도 되는 돈이라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할 만큼의 수준으로만 운용하는 거지. 다른 자산들은 부동산도 사고 그냥 예탁해 놓기도 하고, 그게 내가 주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여름까지는 백신 시대로 나가는 거 같고, 중국에서도 자가격리 없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끔 이제 열어준다라고 하니까 마스크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랬으면 진짜 좋겠네요. 아, 나 마스크 너무 싫어. 너무 답답해. 마스크 벗을 수 있게 되면 브이로그 콘텐츠 한번 찍으러 가시죠. 맞아. 여행 가서. 뭐 또 놀러 가서 찍는 맛이 있지. 보시는 분들도 보는 맛이 날 거 아니야. 맨날 여기서 찍다가 뭐 카페라도 가서 찍을 수 있으니까 빨리 그런 날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다양한 모습, 좀 볼맛 나는 그런 장소에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라리 여름까지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조금 쉬는 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더 좋을까요? 지우면 안 되겠지? 그래도 재테크라고 하는데 사놓고 까먹을 거면 재테크라고 할 순 없잖아. 그런 건 뭐 부동산이나 가능하겠지? 근데 주식은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마치 난을 키우는 것처럼 계속 막 닦아주고 관심 가져
다져주고 그래야만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놓고 막 까먹는다 이런 거는 주식시장 안에서는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 보통은 사놓고 뭐 수면제 마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그거야 뭐 진짜 삼성전자 같은 거 시장을 주도하는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뭐 그런 종목들은 사놓고 수면제 먹으면 되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주식들은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리서치 자료를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에서야 별로 의미 없게 느껴지겠지만 연차수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훨씬 더 보이는 게 지금보다는 이제 막 3, 4년 뒤, 4, 5년 뒤에 내 투자 스타일 혹은 투자 능력을 잘 만들어주는 시기가 그 시기이기 때문에 초석을 다지는 게 좋지 않나 정도의 길을 걷는 자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20만을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하다고 맨날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20만이나 나는 솔직히 내가 10만 정도면 되게 많은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유튜브 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봐주는 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다. 물론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하는 건 감사하지만 뭐 개인 유튜브라고 하기엔 좀 너무 많이 커져버려서 약간 무섭다. 그래서 2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댓글에 조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구독자분들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왜 보는지. 제 유튜브 왜 보는지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댓글로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연령은 몇 살대고 이제 그런 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뭐 제 유튜브가 왜 보고 싶은 건지 뭐가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막 잘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만이 됐는데 제가 어떤 뭐 컨텐츠를 20만 기념으로 했으면 좋을까, 그것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또 그런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럼 저녁 먹고 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일요일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